안녕하세요.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.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. 현재 세종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ADHD 진단에서 주의력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제 병원에 가면 ADHD를 어떻게 진단하냐? 정신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임상적인 면담이 되겠습니다. 현재 증상뿐만 아니라요, 어렸을 때 어떤 증상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성장 과정이라든지 학업, 현재 직장 생활,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같은 거, 가족력 같은 거,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제가 듣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요, 척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설문지 같은 거 작성을 하겠죠.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평가를 하고 점수 같은 거 나오면 그걸 좀 반영을 하겠죠. 이걸 보면서요, 내가 얼마만큼 좀 부주의한지,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주의력 검사가 있습니다. 이게 컴퓨터로 요즘에는 하게 되는데요. 이 검사는요, 굉장히 좀 지루한 과제 같은 거를요, 일정 시간에 어떻게 좀 수행하는지, 반응 속도도 좀 보고요. 얼마만큼 실수하는지, 얼마만큼 누락하는지,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요, 이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. 이게 지능에 따라서요, ADHD 증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인지적인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이처럼 이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요, 종합적으로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는 게 그 ADHD 진단의 기본 원칙이다. 그러면요,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력 검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력 검사는요, ADHD 진단을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. 진단적인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이게 결정적인 진단을 한다, 이런 건 아닙니다. 그 앱스타인 연구가 있는데,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, 이 주의력 검사의 민감도라 그러죠. 민감도가 한 70% 정도 된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한 30% 정도는 이 검사에서 정상으로, ADHD가 있는데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. 이 검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단의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냥 참고사항이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생각보다 70% 정도로 높지 않을까. 첫 번째는 이게 그 현실과는 좀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주의력 검사를 하는 데가요,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좀 진행이 되죠. 그리고 검사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조금 좀 집중력이 좀 더 좋아 보이게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들은 다르죠.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사람이라든지 업무, 학업 등 수많은 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이 방해 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좀 오류로 나올 수가 있고요. 높은 지능의 어떤 보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지능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요, 그 일시적으로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나거든요. 오히려 좀 검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는 경우,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장기적인 집중이라든지 시간 관리, 충동 억제에서는 좀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 검사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ADHD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, 검사 점수라든지 결과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만큼 좀 어려움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요, 일을 시작해도 끝을 못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든지,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, 마감 직전에 몰아서 하는 특성이 있다든지, 대화 중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든지, 감정이 격해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, 이걸 이야기해보다 보니까 꼭 저 같기는 한데요.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검사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ADHD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 ADHD 진단은 점수가 아니라 환자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생활적인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단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나는 ADHD 아니겠지, 이렇게 단정짓지 않고 만약에 조금 의심이 되시면은 전문의와 잘 상의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ADHD 진단은 검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력 검사는 참고 도구다. 그리고 지능이 높으면 검사에서 정상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다.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고통과 기능 저하고,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전문의의 어떤 임상적인 능력이다.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검사 결과만 믿지 마시고 꼭 전문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요,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정신과적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